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모은 소중한 자산이 금융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 순식간에 흔들리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는 아픔 말이죠. 우리는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유독 개인 투자자들만 속수무책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시장의 본질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근원적인 질문부터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왜 우리는 늘 실패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께서 겪으셨던 그 좌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난 투자 경험과 깊이 연결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정은 때로는 끝나지 않는 비극 드라마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차트가 붉게 물들 때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휩싸여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우곤 하죠.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 그때 팔았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 고점에서 매수하는 안타까운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 한 번의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통스러운 패턴처럼 보이죠. IMF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슷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손실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식창을 바라보는 모습, 한숨을 내쉬며 매도 버튼을 누르는 손길, 이 모든 광경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깊이 뿌리박힌 구조적 원인 또는 인간 본연의 약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왜 유독 개인 투자자에게만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이 이토록 어려운 숙제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매번 같은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비단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거대한 의문이자 답답함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의문, 즉 금융위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식의 피상적인 해석을 넘어 시장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인간 본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의 반복적인 손실을 빚어내는지 다각도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투자의 기초 상식을 깨닫고 미래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금융시장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왜 자꾸만 같은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냉철한 관점을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거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담 연구팀을 운영하며 기업 내부 정보에 가까운 심층 분석 자료를 얻고 시장의 미묘한 흐름까지도 초고속 시스템으로 실시간 포착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한참 뒤처진 뉴스와 분석 자료에 의존해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죠. 마치 모두가 패를 다 보고 게임하는 포커판에서 혼자만 눈을 가리고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격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개인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력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기도 하고 대규모 블록들을 통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때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액으로 투자하며 시장의 움직임에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큰 파도를 일으키는 고래들과 달리 우리는 그저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금력과 시장 영향력의 격차는 개인 투자자가 구조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전문성의 격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관들은 경제학자, 퀀트 분석가, 섹터별 전문가 등 최고 수준의 인재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정교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본업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제한적인 정보로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마치 혼자서 세계 최정상급 축구팀과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구조적인 불리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외부적인 시장 구조의 불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 본성의 함정, 즉 탐욕과 공포가 빚어내는 비합리적인 판단들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혹시 포모, FOMO,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심리 말입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특정 종목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뒤늦게 최고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남들이 탐욕에 젖어 환호할 때 함께 춤을 추다가 결국 시장의 찬물 세례를 맞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손실 회피 편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익이 나도 불안해서 얼른 팔아버리면서도 손실이 난 주식은 본전이라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손실을 확정 짓기 싫은 본능적인 마음이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작은 손실을 큰 손실로 키우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확증 편향은 내가 이미 믿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애써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 기업은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뉴스만 찾아보고 부정적인 신호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앵커링 효과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과거 특정 시점의 가격이나 특정 정보에 우리의 사고가 고정되어 현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죠. 예전에 이 주식이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이면 정말 싸다 라고 생각하며 덥석 매수했다가 그 5만 원이 사실은 여전히 고평가된 가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를 읽기보다는 과거의 특정 숫자에 갇혀버리는 우리의 심리적인 약점이 결국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유발하고 반복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장의 거대한 구조적인 불리함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과 공포라는 함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곤 하죠.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일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첨단 분석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장을 읽습니다. 그들은 기업 내부 관계자와의 미팅, 정책 이반자들과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미세한 정보까지도 빠르게 포착하죠. 마치 안개 낀 새벽길을 헤매는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고성능 내비게이션과 밝은 헤드라이트를 장착하고 달리는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셈입니다. 자금력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조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특정 종목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대량 매수나 매도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때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조성하기도 하죠. 반면 개인 투자자는 소액으로 투자하며 그저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조각배가 거대한 유조선 옆에서 흔들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들은 고도화된 퀀트 트레이딩 전략이나 초단타 매매 시스템을 통해 찰나의 순간에도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개인 투자자가 집에서 노트북 한 대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의 역할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 아래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통해 이익을 얻으며 때로는 시장의 가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곤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시장은 개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냉철한 통찰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불리함 속에서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 잠재된 또 다른 함정, 바로 인간 본성의 약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행동경 제학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모,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급한 마음에 충분한 분석 없이 덜컥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 무리의 물고기들이 앞서가는 개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그물이 처진 곳으로 향하는 모습과 비슷하게도 느껴집니다. 손실 회피 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못하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계속 붙들고 있거나 반대로 조금만 올라도 손실이 확정될까 두려워 서둘러 팔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죠. 이미 물에 빠진 주식을 붙잡고 구조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이랄까요? 확증 편향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찾아보고 반대되는 정보는 애써 외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좋게 봤다면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골라 읽으며 스스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좁은 터널 안에서 한 방향만 바라보며 다른 길의 존재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앵커링 효과, 즉 다 내림 효과도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특정 가격이나 정보에 얽매여 현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이 주식은 원래 10만 원이었어. 지금 5만 원이면 무조건 저평가된 거야. 라고 굳게 생각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과거의 가격은 그저 하나의 다일 뿐, 지금 이 순간의 파도를 정확히 읽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탐욕과 공포, 그리고 여러 인지 편향들은 시장의 객관적인 흐름보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유발하고 결국 반복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구조적인 불리함에 더해 우리 자신의 심리적 약점까지 겹쳐지니 개인 투자자의 길은 더욱 험난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손실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도 특정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만도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시장의 역사적 흐름과 구조적 특징, 인간 본연의 심리적 약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내는 필연적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마치 세 개의 거대한 강물이 한데 모여 해일을 만들어내듯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파도로 다가오는 셈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 끊임없이 비슷한 패턴으로 위기를 반복해왔죠. IMF 외환 위기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시장은 고점과 저점을 오가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늘 희망에 부풀어 고점에 뛰어들었다가 공포에 질려 저점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 아픈 경험을 되풀이했죠. 이러한 역사적 반복 속에서 개인은 늘 불리한 위치에 놓여왔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또 어떻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본과 첨단 시스템, 전문적인 인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며 전략을 짜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죠.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홀로 헤쳐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의 역할과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는 또 어떻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개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실의 그림자로 다가와 시장 자체가 개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는 냉철한 통찰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홀로 싸우는 격이랄까요? 이러한 구조적인 불리함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정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인간 본성의 함정, 즉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인지 편향들은 시장의 객관적인 흐름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포모 증후군에 휩쓸려 뒤늦게 고점에 뛰어들고 이것만은 잃을 수 없어 하는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손절매 시기를 놓치곤 하죠.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확증 편향과 과거의 특정 가격에 얽매여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앵커링 효과까지 우리의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결국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나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는 결국 반복적인 손실이라는 쓰디쓴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종목 선택을 잘못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반복과 시장의 구조적 비대칭성,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리적 약점까지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투자의 기초 상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장을 이기려 애쓰기보다는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흐름, 그리고 자신의 배가 가진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기술적인 질문을 넘어 왜 우리는 늘 실패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동하고 위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생존하고 나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넓은 시야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깊은 통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투자란 단순히 숫자를 쫓는 게임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역사의 흐름을 읽는 지혜의 영역이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현명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